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12일, 내일 모레입니다. 대법원에서 3심 상고심이 결정되는 날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은요, 조국 혁신당 대표 상고심이 예정대로 돌아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법원은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고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4일날 그 대통령 계엄 선포가 3일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계엄 선포가 해제가 되었는데, 자, 이제 조국 대표가 4일날 선고를 좀 연기해달라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요, 뭐 자녀 입시라든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요, 조국 대표는 1심에서 2년, 2심에서도 2년,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12일 날 상고심에서 만약에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또 그 조국 대표가 만약에 진짜 2년형을 받아가지고 구속 수감이 된다면 아마 입감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뭐 적게는 3일에서 길게는 5일 입감 절차를 통해서 아마 교도소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럴 겁니다. 수감이 교도소 가게 되면 징역 2년을 받고 교도소 가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시켜주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범법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머지않아 교도소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조국 대표는 이렇게 구속이 되게 되면 정당법에 의해서 당원 자격도 상실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당 대표직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요, 지난 4일이네요,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사태를 본인이 수습해야 된다. 그러니 그날 재판장에 나갈 수가 없으니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요, 5일이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 집중에서 조국 혁신당이 소수정당이죠. 단체 교섭권이 없죠. 20명 이상 있어야 단체 교섭권이 있는데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좀 연기해달라 하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법원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권으로 저를 포함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실패했죠.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요, 헌법에 탄핵소추 할 수 있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사건을 위반해야만이 탄핵소추가 되는데 이 조국도 법학자 아닙니까? 법학자가 이러고 있어요.
자기 방탄 아니야. 자기 깜빵 안 가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거를 추가해서 탄핵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소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가결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용이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 물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나 각하될 확률이 저게 볼 때는 높습니다. 여러분 탄핵 대상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게 법학자라고 말이야. 당연히 아니야. 부부가 교수라면서 말이죠. 자녀 그 비리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세요.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또 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무슨 불법적 조치냐? 정말 그 표, 한 명 한 편 표가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귀가신 분도 계실 것이겠다며 한 명 한 명의 역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대통령이 아닌 장차관들은 국무총리는 제적위원회에서 150명 이상만 투표하면 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제적위원 300명 중에서 200명이 가결을 시켜야 돼요.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힘 108명은 똘똘 뭉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가 낮게 봤어요. 안 될 거 알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연기 신청한 거 아닙니까? 거의 대법원에서는요. 선고 연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관은 누굽니까? 재판관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이 엄상필 대법관이요. 정경심이 판결할 때 4년 징역 선고한 사람입니다. 아마 분명히 조국이는 구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법자들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반국가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야합해가지고 범법자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하모나도 역시 범법자가 또한 국회의원 이설에 됐는데 다 이거 부정선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포렌식이 나오면 다 22대 부정선거 자료가 나오겠죠.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